양자 기술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 잠재력이고 또 어디부터가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일까요? 오늘 그 현실과 기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스마트폰, 또 인터넷, 레이저 이런 것들 모두 100년도 더 된 이론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거의 모든 현대 기술이 바로 이 양자역학 덕분입니다. 이걸 바로 1차 양자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자, 그럼 이 이론의 다음 세대는 과연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유명한 물리학자죠. 짐 알칼릴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2의 양자혁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네, 바로 제2의 양자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조금 더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게 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새로운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핵심 원리가 있어요. 바로 중첩과 얽힘이라는 건데요. 이건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기묘한 개념들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물건이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양자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 전자 하나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분신술을 쓰는 것처럼요. 관측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확률로만 존재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중실리치렴이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입자 하나가 마치 파동처럼 움직여서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 간섭을 일으키기까지 하죠. 정말 이상하게 들리지만 바로 이 중첩이라는 기묘한 현상이야말로 새로운 양자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바탕이 됩니다. 중첩도 이상한데 이건 어쩌면 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얽힘은요, 두 개의 입자가 한 번 딱 짝을 이루면 그 둘이 아무리 멀리 심지어 우주 반대편에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다른 쪽의 상태가 즉시, 정말 말 그대로 즉시 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얼마나 이상했으면 아인슈타인조차 이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을까요? 하지만 수많은 실험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이 유령 같은 작용은 진짜였어요. 우리 우주의 아주 근본적인 속성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 응용 분야로 넘어가 보죠. 대체 과학자들은 이 기묘하고 알쏭달쏭한 규칙들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분야가 제2 양자혁명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센싱은 아주 미세한 자기장 변화를 감지해서 뇌 활동을 읽어낼 수 있고요. 양자 통신은 이론상 해킹이 절대 불가능한 인터넷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양자 이미징은 의학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얽힘을 이용한 정말 놀라운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원리는 이래요. 먼저 두 개의 빛 입자, 그러니까 광자를 얽힘 상태로 만듭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다른 하나는 적외선이에요. 그리고 적외선 광자를 종양 같은 생물학적 샘플에 쏴서 탐사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샘플에 전혀 닿지도 않은 저쪽의 가시광선 광자가 마치 자기 파트너인 적외선 광자가 본 것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처럼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적외선은 조직을 잘 통과하지만 이미지가 흐릿하고 가시광선은 이미지는 선명하지만 조직을 통과 못하거든요. 얽힘 기술은 이 둘의 장점만 쏙 빼서 쓰는 겁니다. 샘플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부를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제2 양자혁명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양자 컴퓨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는 정보를 비트라는 단위로 처리하죠. 이 비트는 그냥 0 아니면 1, 둘 중 하나예요.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다릅니다.
아까 말했던 중첩 원리 덕분에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점,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가 가진 그 폭발적인 계산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가 수십억 년을 계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쳐요. 미래의 양자 컴퓨터는 이걸 단 몇 분? 어쩌면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의 성능이죠. 이런 엄청난 계산 능력은 그냥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분자 단위로 신약을 설계하거나 훨씬 더 정확하게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분석하는 일들 말이죠. 네, 이렇게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아주 거대한 장애물들이 남아있어요. 자, 이제 장밋빛 기대는 잠시 접어두고 냉정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아직 주머니에 양자 컴퓨터를 넣고 다니지 못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자 상태라는 게 정말 극도로 섬세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이 결맞음 붕괴라는 현상입니다. 비유하자면 양자 상태는 마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커피 한 잔 같아요. 그런데 주변 세상은 거대한 냉동고나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진동이나 온도 변화 같은 외부의 간섭만 있어도 그 뜨거운 커피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것처럼 큐비트의 중첩이나 얽힘 상태가 그냥 툭 하고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가장 큰 숙제는 이 커피가 식기 전에, 즉 계산이 끝나기 전까지 양자 상태를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심지어 뭘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조차 아직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저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회로를 쓰는 팀도 있고 빛 입자인 광자를 이용하는 팀, 아니면 아예 원자 하나하나를 레이저로 붙잡아 두고 쓰는 팀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방식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아직 정답을 찾아가는 중인 거죠.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좀 과장된 헤드라인과는 달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진짜 쓸모있는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앞으로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은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이 엄청난 난관들을 해결할 힌트는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연 속에 말이죠. 이게 바로 양자 생물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야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혹시 생명체는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화하면서 이미 양자 세계의 기묘한 규칙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식물의 광합성을 한번 볼까요? 식물이 빛 에너지를 거의 100%에 가까운 효율로 에너지로 바꾸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에너지 입자가 중첩 상태를 이용해서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고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길을 순식간에 찾아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생명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토록 애쓰는 결맞은 붕괴 문제를 이미 수십억 년 전에 해결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도 극저온의 준공 상태가 아니라 따뜻하고 시끄러운 세포 안에서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제2의 양자혁명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데 만약 이게 지금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인 인공지능, 즉 AI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자 컴퓨터로 더 뛰어난 AI를 만들고 그 AI가 다시 더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설계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만 해도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